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진 이곳. 네, 생방송 지금 충북은 오늘은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찾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11번째로 열렸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오늘도 정말 많은 관람객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못 보여드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지금 충북을 특집으로 약 30분 동안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박원규 총괄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개막한 지 이제 열흘째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녀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람객 목표는 한 35만 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7만여 명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포토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일명 인생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대 가득한 현장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알찬 소식을 위해서 이 비엔날레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우리 방준혁, 박주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명탐정 방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명탐정답게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놀랍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명탐정 방. 그렇다면 오늘 저는요 투어 박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문화제조창 씨 말고도 청주 도심 곳곳을 누비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왔거든요. 그 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분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는 벌써 11번째로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부장님,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크죠? 예, 이번 비엔날레에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청주 비엔날레가 뭐 그동안 이제 뭐 체육관 비엔날레, 뭐 창고형 비엔날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비엔날레 전용관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사전에 이 비엔날레 현장을 미리 둘러보기는 했지만 정말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방준혁 리포터는 도대체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길래 명탐정 방이라고 하신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큐레이터, 도슨트, 해설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공예 작품 관람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듣기 어려운 놀라운 작품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눈 고정, 리모컨 고정,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명탐정 방과 함께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입니다. 다양한 공예 작품으로 가득한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그런데 많아도 무척 많고요. 가까이 하기엔 잘 모르는 작품들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색적이고 화제로 떠오른 작품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바로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조사해달라는 의뢰인데 단순히 조사가 아니라 특별한 작품들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색적인 작품을 찾기 위해 찾은 곳 청주 공예 비엔날레 메인 전시장인 문화제초장 C입니다. 그런데요 작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예 문외한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작품을 보지만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명탐정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력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큐레이터와 함께 480여 점의 작품을 전시 중인 첫 번째 기획전을 찾았습니다. 네, 여기 비엔날레에 특별한 작품이 많지만 특히 남다른 작품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남다른 작품이요? 근데 다 보석 쪽이라 다 좋아 보이는데요. 출품 작품 중에 가장 작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커프스 버튼입니다. 프랑스 전통 세공 기법으로 만든 이 작품이 비엔날레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작품인데요. 모양이 아름다운 만큼 작가의 예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PKS라는 작품인데요. 작가님이 본인의 남편분을 위해서 만드신 커프스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실수록 그 섬세한 무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작품이네요. 이야, 아니 이번 작품은 세상에 여기 물을 떠났어요. 다음으로 만난 이 작품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건 김창겸 작가의 워터 섀도우 앤 플라워 작품인데요. 보시면 수반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물은 없고요. 이제 이 수반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미지로 영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품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첫 번째 기획전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송계영 작가의 작품으로 종이와 섬유를 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뚫려있는 공간을 통해 빛이 흐르는 모습이 몽환적이어서 꼭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세안과 헝가리 등 총 13개국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초대 국가관이 있는데요. 그중 덴마트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살짝 피곤하네요. 혹시 좀 앉을 데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좀 누워서 쉬어보세요. 여기요? 아유 좋다. 좋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것도 전시의 일부예요. 네? 잠시만요. 이게요? 네, 그럼요. 공예품을 관객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한 전시의 일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용해야만 공예품이 빛을 발하듯이 관객들이 쉬고 누우시면서 이렇게 소파로 쉼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공예. 하지만 직접 만져보니까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쉼터네요. 중국관에도 화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고가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준 작가의 웃겨 너무 웃겨라는 작품입니다. 준 작가는 평면으로 본인의 시그니처인 이렇게 웃는 얼굴을 표현을 해왔어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입체 작품으로 구현을 해서 최근 미술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적이 있었던 작업입니다. 지금 따라 하시는 건가요? 비슷한가요? 제가 한번 이 작품을 흉내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하는 것처럼 약간 웃음 속에서도 고뇌가 느껴지는 굉장히 이 작가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창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뚝딱거리는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독일에서 온 목공예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오, 이야.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신문지? 아니면 나무? 예, 나무입니다, 나무. 요거를 여기 계신 작가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작가님, 요거 왜 만들게 된 거예요? Wenn ich die Zeitung aus Holz schnitze, liegt sie auf dem Tisch und sieht aus, als wäre sie 4 Monate in der Sonne gelegen. Und dann beginnt ein Spiel. Es ist keine Zeitung, sie ist aus Holz. Und wenn ich sie anfasse, kann ich sie nicht öffnen. Sie gibt mir keine Informationen. Aber sie ist zeitlos. Sie liegt ewig da, sie bleibt so. Und diese Irritation ist ein Spiel in der Wahrnehmung. 동부창고 6동과 37동에는 두 번째 기획전으로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누구? 명탐정 반 아니겠습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화제의 작품을 찾던 그 순간!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만져도 되는 작품이 있다지만 유리 작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깨지면 어떡해요? 손 그만, 움직임 그만, 동작 그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작품에 손 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 작품인데요. 작가셨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로 공예를 하는 신인 작가인데요. 대부분 작품이 화려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한국의 전통 문양인 단청의 반복적인 형태와 원색적인 색감을 유리라는 재료에 녹여서 표현한 작업입니다.
독특한 질감의 빛나는 광택, 그리고 한국 전통 문양인 단청처럼 화려한 색감까지 예쁜 공예품이면서도 일상에서 쓰이는 실용적인 작품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저희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저도요. 이번에는 동구창고 야외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작품은 안에 들어선 순간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치 어두운 숲속길 같은데요. 작가님, 제가 여기서 가장 작은 작품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작품이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아니 집을 지어놓으셨어요, 집을. 이 집은 발광체 하우스라고 해서요. 인위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집 안에 내부 구조라고 하고 바깥을 하나의 자연적인 어떤 구조체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내가 안과 밖이 바뀐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이 사회를 그리고 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낮과 밤이 매력적인, 그리고 안과 밖 모두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품처럼 비엔날레도 실내와 야외 전시장 모두 관객들의 감성을 아름답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비엔날레를 통해서 뭔가 청주가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명탐정 콜룸방과 함께한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어떠셨습니까? 뭐라고요? 아쉬워요? 그래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쉬우면요, 11월 17일까지 전시를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세계 각국의 작품들 중 조금 더 이색적이고 화제로 떠오르는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작품들을 직접 마주하고 싶다면 어디로요? 몽유동원이 펼쳐진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으로 놀러오세요! 네, 명탐정 방.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그냥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방주리 리포터 덕분에 그 안에 숨은 이 깨알 정보까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작은 작품부터 영상 작품, 그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작품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화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은데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안 가야지, 혹은 나 한 번 갔으니까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른 오셔가지고요, 제가 소개한 작품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우리 명탐정 방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그 준혁 씨가 누워서 봤던 그 작품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문가에게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작품 말고 또 이색적이고 특이한 작품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예, 뭐 방준혁 리포터가 금방 누워본 작품이 있었는데 동보창고에 가시면 이정윤 작가의 실크로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넥타이를 작가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카펫 형태로 관람객들이 직접 밟아가면서 그 작가의 스토리를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영재 작가의 외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유리로 된 집처럼 보이는데 예. 안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정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20주년을 맞은 비엔날레라 그런지 특별한 일도 있는데 바로 이 국제 공모전이 부활했다고 들었어요. 예, 2017년에 이제 한 차례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의 갈증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46개국에서 737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심사를 통과한 16개국의 148점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정말 오감 만족의 비엔날레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주영 리포터가 청주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들었어요. 이번엔 어떤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춥나요? 추우세요? 추워요? 추워. 저는 아주 덥습니다. 아주 발바닥에 땀날 때까지 뛰어다니고 왔거든요. 우리 명탐정 방이 문화재조창 CU와 동부창고에서 아주 실내에서 편안하게 작품을 즐겼다면, 저는 야외로 나가서 현장감 물씬 나는 야외 전시관을 둘러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예의 새로운 미래를 선보이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41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주 도심 곳곳에서 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래와 꿈의 공예로 몽유도원이 펼쳐지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 무려 41일간이나 진행되는 공예 여행이다 보니 한두 번 봐서는 다 본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선생님, 제가 비엔날레 구경 왔는데요. 비엔날레 주차장에 웬 고속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희 2차는 문화도 배우고 공예 비엔날레 야외 전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향교하고 청주 역사관, 그다음에 율량동 고가, 정북성 토성을 1, 2차로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버스 타면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다면 지체 말고 바로 타야죠. 말씀을 계세요. 비엔날레 야외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야외 전시 투어 버스. 공예 비엔날레 축제가 한창인 문화제조창시를 벗어나 청주 도심 속으로 출발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율량동 고가입니다. 아, 여기서도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색다르더라고요. 과거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건물이 아닌 되게 복합적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 작품을 이제 몇 가지 선발을 해서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청주 지역 병영 시설의 건축 양식과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율량동 고가. 내부에는 고풍스러운 고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봉식 작가님의 메타 시그널 그리고 사색의 숲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돌에서 기호를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뭐 느낌표라든지 쉼표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역사와 또 작가님 이렇게 파들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한번 조합되는 모습이 이 장소와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도 전시물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자세히 봐야 합니다. 조명이 바뀌면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방향이 다르게 꽂혀 있는 납작한 핀들을 통해 마음이 형상을 만든다는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이런 고가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나온 돌 같은 거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작품이 같이 한다는 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새로움을 주는 작품 여기 또 있습니다. 조명과 끈으로 가득한 이 공간만으로도 작품 같죠? 그런데 감상할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오재우 작가님의 VR 작품을 감상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좀 더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작가의 작품을 VR로 감상한다. 생각만 해도 색다르죠? 그러게요. 궁금해요. 좀 어떤 걸 보셨고 좀 어떠셨어요? 전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꾸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신기했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기한 체험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해봐야죠. 나비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와, 지금 어떤 분이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이야기 같은 걸. 와, 막 석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고양이가 또 나왔어요. 지금 어디 공원 같은 데인데 얘가 청주 시내인 것 같아요. 이 VR 내용은요, 청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할 수 있고 청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청주구나 알 수 있는 그런 VR이에요. 내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훨씬 재밌고 생동감 있는데요. 새로워. 투어버스를 타고 도심 곳곳에 있는 야외 전시 관람을 즐기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 정말 다들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공예를 즐기는 거 좀 어떠신가요? 뭐 계속 실내에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번 실외로 가보자. 특별한 기운, 애기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결합된 공예를 만나니 마치 소풍 온 기분이더라고요. 특히 일몰 명소로도 유명한 정북동 도성은 이번 공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면서 볼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멋지네요. 나야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자다.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따님하고 또 이런
이런 예쁜 멋진 조형물에서 사랑을 나누셨잖아요. 네. 딸 왔네. 이렇게 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넓은 들판에다가 조금 공예품들을 넓게 배치를 해줘서 애들이 뛰어놀기도 좋았고 이런 걸 보면서 애들도 이제 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작가는 최정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 어릴 때 종이 전화기 있죠. 바로 그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동훈 작가의 돈키호테, 민태현 작가의 석조물, 그다음 박창걸 작가의 입체 작품, 이종국 작가의 가족이라는 작품들이 같이 모여져 있고요. 청주공예 비엔날레 자체가 전국적이고 또 세계적이고 또 거기에는 공예적인 다양한 요소를 같이 함축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린의 작가가 전하는 공예의 매력을 감상했다면 이번에는 특별한 체험을 즐길 차례.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만드는 건 바로 움집인데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풍경을 구현하고 있는 관객 체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직접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보셨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엄마랑 이렇게 같이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서 나중에도 감정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는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요. 공예품들이 같이 예술이 자연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여할 것도 많이 있고요. 네. 관객이 직접 만든 움집 자체가 이 공간을 꾸미는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매주 이제 전시 끝날 때까지 계속 전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청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옛 청주 역사 전시관입니다. 옛 청주의 산업기지였던 청주 기차역을 문화기차역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청주 도심에 있었던 옛날 청주역, 작은 청주역은 학생들의 등하교 수단이었다면 이제 청주 외곽으로 옮겨진 규모가 좀 더 커진 청주역은 화물 열차가 많이 다니는 기차역이 됐다고 하네요. 이 모습이죠? 평양의 오후라는 테마로 평화를 위한 문화적 염원을 표현한 옛 청주 역사 전시관의 기획 특별작. 그리고 무미건조했던 광장에는 화려한 색으로 옷을 입힌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동물이 아닌 유토피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동물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예술 감성이 샘솟죠? 그러게요. 야외에서 즐기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어떠셨나요? 아직까지 공예 비엔날레 반도 즐기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직접 와서 꼭 보셔야 돼요. 꼭 오세요. 청주 도심 곳곳에서 느끼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도시가 지닌 문화 유적을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공예 작품들도 보고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추억도 만들고 투어버스 타고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전하는 공예 이야기 함께 즐기러 가시죠. 저는 그 미술관 투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외 전시 투어도 있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 투어는 이 청주 곳곳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렇죠. 비엔날레 입장권만 있다면 사전 예약 또 현장 접수를 통해서 무료로 주말 야외 전시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옛 청주 역사 전시관과 청주 향교를 둘러볼 수 있는 미래 코스와 또 정북동 토성과 율량동 고가를 둘러볼 수 있는 꿈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화면 만나보셨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콕콕 집어서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버스 투어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 좋네요. 예. 그나저나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또 명탐정 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탐정답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장소도 많은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청주가 이제 비엔날레를 하는 도시죠. 비엔날레는 그런데 이제 미술의 현재 미래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행사고 그래서 예. 이제 청주의 과거의 어떤 흔적들 그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곳까지 확대를 해서 비엔날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더 놀라운 건요. 뭐 다양한 그 지역의 이 전시물들을 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 공예 페어존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 공예 비엔날레는 이제 약
일종의 산업형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전시도 보지만 어떤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산업적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획존이라든지 산업존, 체험존 그리고 생활공예존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뭐 이제 재밌는 이벤트로는 인형 뽑기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여기 수익금들은 이제 뭐 나중에 연말에 수익금으로 기부할 예정이고요. 또 주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또 푸드 트럭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식음료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즐거운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인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뭐 벌써 이제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리포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다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이 공예의 향기에 흠뻑 빠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공예 매력에 푹 빠져봤는데요. 빨리빨리 오세요. 네. 보고 만지고 만들어볼 수 있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로 많이 놀러 오세요. 빨리 와요.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문화제조창 C에서 열리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오늘 저희가 소개한 정보 참고하셔가지고요. 시간 날 때 한번 꼭 오셔서 관람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공예 비엔날레 언제까지 열리냐면요. 11월 17일까지 열릴 계획입니다. 이때 예.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음껏 감상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많은 예.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관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낮 동안은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맞아요. 굉장히 포근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공기도 한번 쐬시고요. 안에 네. 좋은 관람물 많이 있으니까 네. 꼭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전해드린 특집으로 전해드린 생방송 지금 충북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